네, 오늘 국회에선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범죄자 DNA 채취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DNA법이 생겨나게 된 배경부터 좀 다시 볼까요? 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네.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이 DNA법은 지난 2008년에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이제 상대로 엽기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던 이제 조두순 사건 이후에 범죄 예방과 이제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재범 위험이 높으니 강력 범죄자의 DNA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2010년 7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최근 30여 년 만에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로 이춘재를 이제 특정하게 된 것도 네. 이 DNA법에 따라 채취된 DNA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데요. 네. 이런 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 등 여러 논란이 있어서 헌재에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의 민병 등 공동 주최로 오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네,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도 좀 다시 볼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DNA 채취를 위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자신의 입장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없다는 점, 그리고 네. 또 영장 발부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나 또 집행된 이후라도 채취 행위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수사기관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 특정인의 DNA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네. 강력범죄를 억제하려 한다는 재정 취지와 다르게 집회시위 참가자나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DNA를 강제로 채취하고 보관하면서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의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들어서 이제 헌재는 의견 진술이나 불복 절차가 없는 이런 DNA법에 대해서 지난해 9월 DNA법 8조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네. 재판 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제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DNA법은 이제 올해 이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강력 범죄자들 DNA도 더 이상 채취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뭐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오늘 토론회에서는 어떤 방안들이 제시됐나요? 일단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은 네. 이제 현행 DNA법이 수사기관에 편의적으로 과도한 이 DNA 수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에는 모두들 공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DNA법 5조와 8조를 중심으로 이제 좀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DNA법 5조를 보면 수용인 등으로부터 DNA 감식 시료 채취 조항은 특정 범죄의 형의 선고나 보호관찰 명령, 치료 감호 선고, 보호 처분 결정 등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이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 같은 처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라고 재범의 위험성을 추가로 이제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 발제를 맡은 이혜정 법무법인 동아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게 재범의 위험성 이 6글자를 넣고 안 넣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DNA법의 입법 목적이 장래의 범죄 수사 및 형사 소출을 위해 미리 특정인으로부터 채취하는 것인데 그 특정인이 장래에도 동종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이혜정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네. 네, 쉽게 말해서 이 현행법은 강간이라고 한다면 네. 강간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자에 대해서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겠지 하는 이제 전제 하에 모두 이제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아무리 강간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건 경위나 죄질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DNA를 채취할 수 네. 있도록 하자. 이제 그래서 헌재가 지적한 이런 과잉 금지 원칙 위배 소지를 좀 해소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DNA법 8조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일단은 DNA법 8조 1항은 네. 검사는 관할 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서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 채취 대상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 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라고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그 재범의 위험성을 이제 따지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건데요. 네. 아울러서 법 8조 3항은 채취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를 해서 네. 영장주의 위배라는 이런 위헌 소지도 좀 해소해야 한다라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대해 현행법엔 실질적인 요건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DNA 채취 적절성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을 통제할 가능성이 없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게
발제를 맡은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네. 또 나아가서 이 채취 대상자로 하여금 영장 절차에서 이제 의견을 진술하는 등 이 네. 영장 발부 과정에 참여를 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절차적으로 보장해줘야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단순히 뭐 절차적인 규정을 보완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이제 해당 법의 뭐 법적 성격 그리고 인권 침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법원의 실질적 통제와 인권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명문화해야 된다라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네. 인식입니다. 올해 말이면 이제 2달 남았는데 합리적으로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